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27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이 나스닥이 무려 3.34%나 오르는,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강하게 올랐죠. 이런 이제 뉴욕 시장의 영향을 월요일인 오늘 우리 시장도 또 아시아권의 시장들도 전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0.7%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한 후에 잠시 좀 멈칫거렸지만 그 이후에 바로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시경부터 외국인들이 강하게 그 매도에 잠깐 섰다가 매수 쪽으로 그 스탠스를 바꾸면서 매수 강도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늘려갔고, 또 기관은 또 그 초반부터 매도 사이드에 있어갖고 하루 종일 매도 사이드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장이 끝날 무렵에 동시호가에서 오히려 매도 강도를 좀 강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동시호가 부분에 올랐던 그 지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개인들 같은 경우 지수 상승폭이 이제 커지니까 매도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경험했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역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환율하고 외국인들의 동향 아니에요. 결국 외국인이 사줘야 이게 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시장은. 또 환율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67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2,03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은 95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00을 탈환했어요. 그래서 2,401.92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49%가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출발부터 1%가 넘게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지수가 상승해서 3% 이상 그렇게 높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오후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조금 위축되는, 그것은 이제 그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초반에 굉장히 강한 매수력을 보여주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매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오히려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그 코스닥에서 매도 포지션을 초반에 취하고 1,000억 넘게 매도를 하다가 장이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매도 폭을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이 급격하게 그 지수가 점점 상승폭을 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늘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제 신용 그 융자 잔고가 20조 밑에서는 오늘도 이제 그렇지만 9시, 10시, 2시 이렇게 해서 반대매만 물량 나오는 그 시간이 오히려 강해지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반대매 물량이 상당히 많이 털렸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매수 주체들이 그 시간이 되면 오히려 높게 이제 물건을 받으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지난 주말, 오늘 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처음에 1,000억 넘게 팔다가 최종적으로는 10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들은 57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73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70.60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지난 주말보다 무려 2.71%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랭커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상당히 많이 59,900원, 거의 이제 6만 원대에 막 이렇게 다른 적도 있었어요. 오늘 고가가 59,900원이니까 거의 6만 원 턱이죠. 그다음 이제 종가는 58,800원으로 이렇게 훅 마지막에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에는 기관이 좀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산 걸 보면 삼성전자도 78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172억을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는 688억 정도 순매수했고, 삼성바이오는 34억, 네이버도 34억 순매수했고, SDI는 122억을
순매수를 했고, LG화학도 233억을 순매수했고, 현대차는 406억 순매수에 기아차가 78억 순매수. 이게 이제 외국인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을 다시 보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네이버, SDI, LG화학, 현대차, 기아 이렇게 되고, 센트리온은 외국인들이 2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9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또 개인은 380억을 순매도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관 같은 경우에 LG에너지솔루션, 우리가 늘 연기금 보죠.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전체 토탈로는 15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이 95억을 샀습니다.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둘 다 순매수를 나타낸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왜 불러드리냐면 자꾸 뭘 살까요 이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누적해서 체크해 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많은 도움을 나중에 받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자동차 관련주 또 전기차 관련주,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내드렸잖아요, 주말에.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가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를 주말에 내보냈죠. 그래서 이제 5월까지 현대 기아차 그 미국에서 판매량이 21,467대, 2위인 포드를 제쳤다. 그런 것도 나오고, 특히 이제 우리도 구경할 수 있는 그 기아의 EV6, 그거는 미국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재고가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도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일론 머스크가 현대차 전기차 잘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이제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제 그 현대차가 이 이미지 잡는데 좀 실패를 해서 전기차하고 어떤 그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 좀 실패를 해서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실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오스크 관련주인데, 이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우리가 CBDC라고 그러죠. 중앙은행이 이제 컨트롤하는 그 크립토 커런시죠. 암호화폐인데, 이거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그 청문회에서 그 CBDC는 국가로서 좀 탐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금융혁신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오늘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더군다나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1조 5천 유로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라고 이제 더 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정, 우리가 이제 흔히 에탄올, 알코올이죠. 에탄올 가격 상승률이 원유를 앞지른다. 지금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선물가가 $2 2.815달러 갤런당. 그러면 이제 이게 그 2분기 초기보다 한 14% 정도 상승한 거래요. 근데 이거의 이유는 이제 곡물가, 옥수수 가격이 강세를 띠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주정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옥수수로 만들지를 않죠. 너무 비싸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돼지 감자, 랑랑리, 그 동남아에서는 그렇게 부르더군요. 제가 이제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돼지 감자로 이제 만든 타피오카죠. 그걸로, 거기서 뺀 녹말이 타피오카, 이제 그걸로 에탄올을 만드는데, 이 에탄올이 이런 곡물가 인상도 인상이지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결정타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끓여서 했다가 다시 냉각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업체치랑 몇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가격이 비싸지면은 이것도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에탄올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에탄올 관련, 이거 뭐 주정값 계속 오르면 소주값도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 전에 올렸는데, 그런 생각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운 관련주들이, 특히 이제 그 대한해운이 LNG 벙커링 사업을 이제 본격화한다. 그게 뭐 LNG가 들어오면 그 뭐 배에서 바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 이제 이
집합해서 모아두는 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벙커링 사업인데, 그거와 함께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HMM도 좀 올랐는데, HMM에 관한 이제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SM그룹 여러분 아시죠? 삼남아이다스.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호남의 건설업체에서 출발한 회사죠. 그러면서 이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그 어려워서 막 이렇게 그 한계점까지 간 그 기업들을 M&A를 해서 잘 살려가는 그런 이제 뭐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M&A로 기업을 해서 우리가 아는 뭐 남선알루미늄, 여러분 좀 많이 아는 건설회사 우방, 뭐 그런 것도 다 여기죠.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HMM의 3대 주주로 이제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계열사를 통해서 계열사 임원까지 전부 이제 주식을 산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 HMM이 유동자산만 12조고 현금성 자산만 거의 3조에 육박합니다. 예. 그 부채 비율도 뭐 50몇 프로밖에 안 돼요. 뭐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뭐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옛날에 구제금융 주면서 그거를 전환사채화 해서 했기 때문에 1대 주주, 2대 주주가 KDB, 한국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뭐가 떠오르세요? 그래서 요새 이제 막 비난이 이제 글로 가는 게, 이 사람들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 기업이 아니니까 비전도 없고 뭐 새로운 거에 시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겁도 많고, 지금 이런 해운 산업의 시기에 그냥 안주하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여론이 이상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민영화 해야 된다. 민영화. 아니,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빚보다 많은데 그럼 빨리 갖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거 되게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좋잖아요. 이렇게 뭐 밑으로 내려가서 낙하산으로 근무하기도 좋고,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런 볼멘 소리가 계속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또 여기서 미스해서 이거를 죽이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영화하면 얼마나 민간이 돈 벌려고 안간힘을 쓰고 알아서 잘 하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빚 한 번 줬다고 계속 그걸로 그 전문성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봐도 이건 예전에도 그랬죠. 이건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오늘 이거는 뭐 선가 상승이 8주째, 특히 LNG선은 8주째 그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배 가격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머스크, 덴마크 해운사죠. 지난해에 현대중공업에 12척을 발주했는데, 그게 뭐냐면 에탄올로 가는 배예요. 에탄올. 그러니까 아주 극청정으로 다니는 배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배들이 굉장히, 그래서 추가로 우리 이제 그 조선 3사 빅3하고 이거의 추가 발주에 대해서 이제 추진 중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그쪽이 또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이런 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윤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막 릴레이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유럽의 그런 여러 나라들, 어떻게 보면 원자력으로 보면 우리 이제 고객이죠. 그런 정상회담을 계속 하면서 여기에 힘을 실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하고,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제 또 유럽에 가죠. 체코, 폴란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폴란드 특히 이게 신규 원전 수주가 지금 걸려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지원하러 가는 거 아니냐, 뭐 등등으로 해서 오늘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늘 이제 이게 이렇게 경기 침체 이런 데에 잘 버티는 업종이죠. 제약.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도 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은 이제 긴급 비상 그거를 취하지 않으니까 WHO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치료제 모멘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센트리온 같은 경우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서 판매 승인 권고
소식, 그 제가 텔레그램에 주말에 이미 넣어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또 힘을 좀 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이건 이제 뭐 개별적인 건데, 개별적인 종목으로 좀 보시면 이게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아닙니까 오늘? 근데 이게 이제 기준가가 124,7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종가가 135,900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뭐냐면 권리락 시세가 권리부 시세보다 높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먹었다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좀 깨름직한 거는 이제 오늘 이제 너무 고가가 높아갖고 156,60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려서 그게 조금 부담이 되기는 됩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은 좀 설명드렸는데, 오늘 시장은 뭐라 그래도 지난 주말에 의해서 거의 이제 한 90포인트 가까이 이틀 동안 지수가 회복됐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난 그 주말 토요일에 그 마포 홍대 앞에서 이제 오프라인 미팅이 있었잖아요. 정말 이제 감사한데 지방에서 새벽 차를 타고 와주신 분도 꽤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많은 시장 얘기를 그날 이런 이제 공식적인 데서 못하는 얘기를 드렸지만, 오히려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모르고 계시고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되게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에다가 이걸 제가 마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뭐 여러분들은 뭐 좋은 시간이었다, 고맙다 이제 저한테 많이 용기도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그렇지만 저는 더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다음 미팅 때에는 더 여러분들이 좀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이제 그 시간을 좀 준비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얘기해죠. 이제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조정 기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2450을 못 지키면 우리가 2300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했는데, 지난주에 2306포인트로 그래서 오늘 이제까지 시장을 보니까 지난번 그 2306포인트 그쪽이 이번 조정의 저점임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7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2,000억이 넘게, 2,600억이 넘게 코스피에서 사줬으니까. 근데 이 행보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환율도 그렇지만 이건 전적으로 이제 환율에 의해서 결론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환율이 1286원 50전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거의 1% 가까이의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가 그만큼 강해진 겁니다. 11원 70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이제 하향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에 또 어떻게 될까, 역의 환율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시장에 이렇게 미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미팅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다음 달에 자넷 옐렌 장관이 방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 이미 드렸던 그 통화 수합에 대한 기대가 업계에서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럴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바지갈랭이를 잡고
서라도 그거 받아내야 됩니다. 통화 수업을. 우리는 뭐 할 거 다 해주면서 아무것도 못 받아. 그 삼성, 뭐 현대 그렇게 미국에 투자하고 사드도 배치하게 해주고. 그럼 우리는 이제 통화 수업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분위기가 바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을 보고 바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속성의 문제인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늘 그러하잖아요.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안정감은 상당히 찾았어요. 그렇게 보여요. 삼성전자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개별 기업만 갖고 이게 평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이제 선물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움직여요. 근데 우선은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 58,240원 정도인데 오늘 이제 58,800원에 끝났는데 좀 강하다가 종가에 밀렸어요. 이거는 이제 기관 매물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오늘은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을 그렸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불안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안전판은 확보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이제 이게 10일 이동 평균이 59,330원.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뭐 살짝 5일 이동 평균선을 뛰어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제 된다, 간다 이렇게 보려면 추가적으로 이제 10일하고 또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오늘 장중에 바닥 붙었다가 종가에 다시 이렇게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는 뭐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게 6만 원대에 진입을 하면 안정적으로 그럼 뭐 그 다음에 또 조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냥 불안한 한쪽에서 불안한 안정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확답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코스피도 2,400을 아슬아슬하게 탈환을 했잖아요. 오늘 2,401포인트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2,440에서 50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여기서 줘야 돼요, 시장이. 그래야지 시장의 안정감을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향후에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시그널이나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건데 아직은 뭐 안정감을 찾았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바로 튀어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2,440에서 2,450선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의 시장 움직임을 우리가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같이 시장이 오르면 이제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 2,306포인트 갔을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제 그러시는 분 꼭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물려서 갖고 있던 주식들이 많이 회복돼서 기쁘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 토요일 미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런 시그널들이 국면 전환의 시그널이 맞는 거라면 우리가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주시해 봐야 되지만 맞는 거라면 그렇게 서둘러서 일찍 안 사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 그리고 또 그날 제가 여러분들 하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올해 지수의 최고를 어디까지 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440, 50을 어떤 형태로 넘어가는지를 보고 나면 우리가 더 시장을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월요일 첫날부터 이게 되고 여러분 이제 뭐 29일까지 되면 29일서부터는 이제 그 각종 펀드나 뭐 이런 것들이 윈도 드레싱도 또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주시해 볼 필요는 있겠다. 지금은 뭐 조심해서 나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